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오늘 12시 한국 확산 긴급 발령. 2023년 기준으로 710조 달러이며 일본과 중국, 유럽과 한국의 부채 비율은 300% 안팎입니다. 중국은 채권과 은행, 부동산과 지방정부 디폴트에 빠진 상황이며 경제를 살리고자 긴급 처방으로 190조 유동성 자금을 풀고 지준율을 인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과 채권 발행, 부동산 대출을 풀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므로 지금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오늘 12시 한국 확산 긴급 발령. 어우, 우리 진핑이 형이 정말로 힘들어하네요. 정말 중국이 그동안의 모든 대책을 다 쏟아냈는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이번에 야심차게 엄청난 돈 약 190조 유동자금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위기, 국가별 부채 현황, 이건 별표 좀 칠게요. 자, 국가 채무 현황, 세계 2023년 기준 추정입니다. 추정 710조 달러. 와, 거의 90경 정도 될까요? 710조 달러나 돼요. 세계 빚이. 나라별로 볼까요? 일본 GDP 대비 424%. 일본 미쳐버렸죠, 완전히. 일본은 빚 갚으면 껍질만 남는 나라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부 부채가 대부분이죠. 빨리 다른 나라 땅이라든가 팔아가지고 빚이나 갚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홍콩 GDP, 이제 친일파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아니, 우리나라만 또 못한 나라한테 무슨 친일파. 여러분들은 못 사는 나라를 섬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친일파, 친정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그런 후진국을 왜 섬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친일파 아니면 친중파 맨날 싸우더라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홍콩 GDP 대비 341% 가계부채 심각하고, 중국 GDP 대비 와 300%예요. 중국 14억 인구인데 300%. 인구 대비 이거 갖고 나면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훨씬 가난해진 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빚잔치로 부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데 가소롭습니다. 유로존 역시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298. 유로 전체가 빚덩어리예요. 가계부채 심각하고요. 한국 GDP 대비 276.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부채가 아직은 적으니까, 정부부채가 적으니까 276이지만 가계부채는 세계 2위예요. 다 위험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게 가계부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부채가 안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질적으로 안 좋아요. 질적으로. 미국 GDP 대비 248%. 터키,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케냐, 호주, 영국 만만치 않아요. 이걸 보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치 않다. 여기서 중국만 딱 끄집어내봤어요. 4대 디폴트 이미 빠진 상황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디폴트 선언했다고 해서 시진핑이 공산국가, 자 중국 전체가 디폴트 선언 이래야만이 선언입니까? 이미 지방은 선언한 거나 똑같아요. 채권 여보세요. 자 S&P 중국 내년부터 채권 디폴트 확산 주의해야. 이거 디폴트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산도 주의하라고 이 말 하잖아요. 채권 디폴트입니다. 경제 지침이 디폴트 여건 확대 이걸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채권이 먹히질 않아요. 뽑아내도. 국가주도 여건 본격.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쓰레기가 된 거죠. 디폴트 야기. 채권이 계속 남발됨으로써 산업 붕괴. 은행도 디폴트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은행.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은행, 미국에게 제재를 받았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대형은행도 휘청거리고 있어요. 은행은 금융 붕괴를 의미하죠. 아직은 중앙은행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감추니까. 부동산 디폴트. 개발회사들 다 디폴트잖아요. 지금 선언했죠. 왕커, 미국이완, 완다, 헝다, 스마오. 부동산은 산업 붕괴를 뜻해요. 자, 정부 디폴트. 아직 중앙정부는 선언만 안 한 것뿐이지 생명줄은
남아있죠. 지방정부 디폴트, 중앙정부 부담. 제가 디폴트라고 계속 선언한다고 해서 제목을 붙이는 걸 오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진핑 내부 반대 세력과 미국 충돌. 지금 중국이 여기서 나빠져 버리고 이번에 이제 돈을 풀었잖아요. 이게 먹히지 않고 만약 침체에 빠져버리면 중국은 분열되거나 시진핑은 쫓겨나거나 미국과 충돌하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중국 대만 전쟁이 부각되는 거예요. 항상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데 공산주의는 그러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쫓겨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보세요. 푸틴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견제 세력이 없어요. 정부는 세계 붕괴. 중국 경제 긴급 차원. 그래서 이번에 자 보세요. 경기 부양 칼 빼든 중국 기준율 0.5%나 낮추고 190조 원을 돈을 투자했어요. 와,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네요. 침체 탈출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찔끔찔끔 부양책을 썼다면 이번에는 한 방에 싹. 부동산 침체 치솟는 실업률 190조 푼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중국 주가가 미친 듯이 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정체잖아요.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국의 빅컷 계기로 디플레이션 공포에 오히려 빠졌어. 지준율을 계속 인하했습니다. 또 추가 인하하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은행의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정책금리, 주담대금리, 대출 우대금리 다 인하. 우리나라는 지금 금지를 하는데 인상을 하는데 여기는 인하를 안 해요. 올해 안에 지준율 0.25에서 0.5% 또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중국은 다급해요. 이렇게 인하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구조조정 미흡, 중국 정부 막다른 길.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서로 잘 보이려고 지방은 썩었고 중앙은 요식행위로 그동안에 국방비를 소홀히 하면서 굴기라고 하죠. 굴기. 미래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은 결과 미국도 따라잡고 우리나라도 따라잡은 것들이 나왔어요. 국방비에 보통 쏟아붓는데 지금 중국 국방 엉망진창입니다. 경제 성장률 올해 4%대 25년 1, 2%로 폭망.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이 원래 6%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5%, 4%에다가 25년 내년에 1, 2% 이렇게 가면 망하겠죠. 근데 전망이 이래요. 지금 현재 주가 폭등, 부채 조정과 산업 구조 조정 미흡한데 지금 주가 폭등한다고 해서 이게 중국 잘 되네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경기 부양에 칼을 빼들고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나서 미리 뛴 거지. 항상 이거 보면은 앞서가죠. 몇 달간. 기관 외국인들은 앞서요. 뉴스 나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중국 부양책 또 안 통합니다. 이 말 나오잖아요. 중국 경기 부양책 폐기하기 무효. 폐기하기 무효예요. 우리나라는 폐기하기 무효 아닙니다. 중국 부양 안 통한다. 경기 부양이 안 통해. 아까 그렇게 쏟으면 이제 모르죠. 190조 쏟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죠. 부양책이 왜 안 통하냐? 부동산 금융권이 이미 확산될 대로 되어버렸어요. 안 좋아졌어. 부동산 투자한 금융과 신탁사들 수익이 너무 안 좋아요. 신탁위사 3조 달러 와. 자금 조달 무효 효과도 없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너무 심각해요. 완커그룹, 미국위안 헝다, 완다 지금 영업 손실도 크고 배당도 중지됐고 투기 등급으로 잘 나가고 채권 발행이 힘들어요. 휴지 조각이나 똑같아요. 중국이 만든 채권은 백지다. 너무 남발하니까. 지방 세수 감소, 채권 남발 이제 더 이상 발행도 어려워지고 믿지도 않아요. 부실 채권 증가, 지방정부 총부채 플러스 23조 달러. 중앙은행에서 지방정부로 계속 떠넘겼는데 그게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죠. 시진핑 중국 결국은 시진핑 정권이
중국의 위기를 자초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냉정하게 그 많은 인구, 공산 체제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대단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게 가능했던 게 일당 독재긴 한데 이게 세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에 왜 왕조들이 세습하면 발전이 없었는지 알겠죠? 세습하면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세습을 하니까 그나마 세습 안 했다면 중국만큼은 따라갔을 것 같아요. 세습하는 순간 쫄딱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보세요. 세종 때보다 오히려 고종 때가 더 못 살잖아요. 중국 지방정부 결국 수문뇌관 터졌다. 정부 디폴트. 지방정부 특수법인 채무불이행 연쇄 폭발하고 있고 채무가 6,644조 이제 실질적으로 1경 이상. 중앙정부 공산주의 디폴트설 위기 탈출. 중국은 우리 디폴트 선언합니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나 그냥 그만둡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겠어요? 공산국가인데. 신용, 피치,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부정적으로 강등. 이 피치 무디스가 중국이 미워서 강등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무디스도 중국의 국가 신용 부정적으로 하향.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신용 등급 하향, 하락폭보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서너 단계 떨어뜨리면 아주 난리겠지만 그냥 긍정에서 부정으로 방향만 바꿔도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왜? 다 AAA 등급을 맞으면 뭐합니까? A 등급에서도 디폴트가 터지는데.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자금 부족, 중국 경제 모멘텀 상실, 투자 추락, 킹달러, 유안화 약세. 이것도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종합적 위기에 봉착됐죠. 성장률, 부동산 폭락, 기업 부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한번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 방에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해서 190조 유동성을 딱 터뜨린 거예요. 중국 경제 위기. 그러면 중국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 아니야? 그 말 많이 하죠.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타격이 크죠. 옆에 붙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여기 보세요. 중국 완성제 금융위기. 중국은 완성제 물건, 상품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여기에 뽑았어요. 전반적으로 기초제, 중간제 금융위기. 이제 기초제, 중간제를 많이 한 나라들이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 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당연히 이렇게 넘어오죠. 얘들도 금융위기 터지죠. 주가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원유, 원자재, 금융위기.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아니, 지금 금융위기 터졌는데 석유값이 똥값 되겠죠. 그러면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도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97년 IMF 터졌던 나라들. 한국, 태국,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자, 완전히 박살났었는데 2024년 이번에 중국이 만약 터진다면 중국, 인도, 대만, 일본 및 나머지 국가들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미국이 터졌을 때 전 세계 주가가 다 반토막 났듯이 반토막 안 나는 거 없어요. 이번에도 중국이 터지면 다 반토막 납니다. 다만 거품이 심한 곳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라고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품이 심한 곳들이.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좀 더 떨어지긴 해요. 예전에 이탈리아, 스페인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건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주가가 미친 듯이 거품이 심해요. 일본, 대만 그 주가도 아닙니다. 휴지 조각이지. 중국 첨단 산업 몰락하면 한국 대반전 상황. 중국 경제 부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건 맞지만 다 잃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결국 망해도 또 회복하는데 우리나라가 중심만 잘 잡고 이미 중국이 터졌다면 중국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특히 반도체, 미래 굵기, 미래 먹거리 가지고, 미국도 위협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나라가 어부지리가 될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중국 경제부상, 중국 미국과 패권 전쟁 53개나 지금 부상되면서 1위. 양자 컴퓨팅, 반도체, AI 협력, 경제 뭐 그렇다고 세계 1위라는 뜻은 아니고 상당한 지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여기에 돈을 미친 듯이 쏟아 부었으니까 새로운 품질, 생산력, 경제력, 미국을 위협할 정도예요. 중국 첨단산업, 정부 주도의 첨단산업, 빅테크 대량 투자시켰죠. 우한 500여 대 완전 자율 택시 이거 하나 예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김정은이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진핑이는 이런 거라도 하잖아요. 진핑이 형은 이거라도 하는데 정은이하고는 뭐해. 이좌ং신도 10만 사업체, 하이테크 산업 이걸 실험하고 있다니까요, 중국은. 그런데 이게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몰라, 한국의 호재 맞아요. 미래 산업, 한국과 치열한 경쟁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발 중국 붕괴, 소비 수출 침체, 중국 국가부도 및 침체, 한국 최대 수혜. 저는요 개인적으로 대만이 참 얄미워요. 물론 이제 약간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반도체, 중국이 뻔히 지금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돈 투자를 안 해요. 아니 너무 군사력이 약하다고요. 형편없어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북한하고 대치했지만 대만에 비해서요 비교도 안 됩니다. 뭐 인구만 따져서가 아니라 대만은 그냥 경제력만 살리려고 왕창 우리나라 따라잡으려고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나라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중국 그렇게 거대한 나라하고 맞짱 떴을 때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싼 것들 많이 수입해오고. 근데 군사력이 아직도 20몇 위가 뭐야. 우리나라는 세계 5위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 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가 힘든 면도 있었어요.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 따라잡을 욕심에, 아니 걔들이 했던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경제력만 쏟아붓고 군사는 내팽개치고. 저런 나라는 침략도 좀 당해봐야 돼.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미국이 해주겠지, 일본이 해주겠지. 좀 얄미워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중국 국가부도 터진다. 빨간불 들어온 중국 경제 비상구가 안 보인대요. 경기 침체, 부동산 분기, 소비 지출, 성장률 4%대. 지금 소비 생산 감소, 실업률도 높아요. 5%대로. 자본 이탈, 유령 도시 30여 개, 미분양 3천만 원. 와, 빈집 1억이 넘어요. 1억 채가 넘어요. 스타벅스 매장 급감, 애플, 특히 미국이 투자를 했던 거 다 회수하고 있어요. 중국 주가 외국인들 계속 매도해갖고 폭락했는데 이번에 반등한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돈 투자한 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못 거두면 이제 망하는 거지. 분기 징조 8월 대접 생산 4.5, 실업률 5.0, 정유 설비, 철강 생산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더 안 좋아요. 구주적 분기가 진행 중입니다. 자, 해외 기업들이 중국 완전 철수했던 게 중국이 너무 자기 나라만 챙겼어요. 얄밉게 지 나라만 챙긴 거예요. 이 인구 값싼 노동력으로 그동안에 외국 기업 기술 전수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자국 기업만 계속 얄밉도록 보호. 중국 기업, 짝퉁 기업 계속 짝퉁 만들다가 이제 막 이곳저곳 해서 기술 빼오고 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으니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을 홀대하고 인건비가 또 많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대기오염, 여러분들 서해 보세요. 이왕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는데 중국 놈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넘쳐나는지. 여러분들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는 눈에 보여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밀려와요. 진짜 더러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국민소득 도시가 뭐 2만 달러 그러는데 뭔 놈의 2만 달러예요. 정신세계는 20달러인데 내가 보기에는. 해외 기업이 이탈하고 실업자 증가하죠. 그러니 중국 정부가 지금은 설득해도 기업이 회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어떤 부분이 나가더라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개발의사, 일당 독재, 지방정부, 달러 부족, 해외 탈출, 공산국가라는 이 한계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 분기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첨단 산업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